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지금 아로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유정봉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 쪽으로 저도 일을 하지만 저 역시 건강에 대한 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120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보험 상품도 지금 120세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만기가 100세 만기가 아니고 120세 만기로 나온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네. 오래 사는 것은 의료비만 증가할 뿐입니다.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쳐. 오래 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쉽게 배우는 아로마인데, 이 자료가 그 자격증반 코스 중에 초반부입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고, 근데 오늘은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만 됩니다. 네, 너무 좀 길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하고 대화 형식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것이 있죠. 뭐 당연히 육체적, 정신적이지만 또 하나 있어요. 건강의 정의를 영적인 건강까지 건강의 범주로 넣어놨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과 육체는 둘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실제로 안 좋아집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몸이 안 좋아지면 아프면 정신적인 부분도 약해져요.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의학이 엄청 발달했지만 이거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과 육체를 따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MRI 찍고 CT 찍고 여기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서양의학의 그것은 결론적인 관점이고, 동양의학은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어디까지? 정신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간이 해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술 먹고, 근데 간과 심, 그러니까 심간이 편해야 산단 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신장과 관장입니다. 그게 공통점이 뭐죠? 둘 다 해독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은 뭘 해독하죠? 피, 오줌, 수분을 해독합니다. 물을 해독하고요. 물, 피, 방금. 그 다음에 간은 기름을 해독해요. 그래서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과 기름이 틀리기 때문에 간은 주로 기름을 해독하고 신장은 물을 해독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대로 둘 다 해독기관인데, 신간이 편해야 산단 말은 몸에 독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상들이 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야, 그거 먹어가지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냐?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 다음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 근데 실제로요, 간경화 환자 직전에 이 수술하려고 열어보면 간이 녹는단 말이 진짜 맞대요. 간이 줄어들어요. 간이. 이게 힘들면 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단 말이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른들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오늘은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 이전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에 가장 밑바닥이 뭐죠?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잖아요.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공급이 중단됐을 때 생명의 좌우를 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이거 그림 보면 아시겠죠? 호흡입니다. 호흡. 3분만 숨 못 쉬면 죽어. 저기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물, 물방울이죠. 식수입니다. 식수. 물을 못 먹으면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안 먹었다 하면 7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음식입니다. 그 음식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음식을 얼마까지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네. 40. 얼마까지? 2달 이상이. 2달. 60일. 네. 40. 67일입니다. 네. 이거는 1952년도에 영국에 있는 장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기록이에요. 현재 기록상에 물론 그 전에 뭐 120일을 살았던 도인도 있고 근데 그거는 흘러내려온 말이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은 1952년에 세운 것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67일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공통점이 자연이랍니다. 공기. 공기 없으면 그죠? 우리가 이제 자연을 공기를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을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물, 자연, 곡식도 다 자연. 근데 이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돌아가셨다는 말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네. 뭐 전라도말로 뒤져버렸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네. 그런 좀 거친 표현도 있지만 숟가락을 놨다. 네. 보통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곡기입니다. 곡기. 이제 음식 중에도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주식, 그게 쌀입니다. 네. 우리 아시아 쪽은 거의 쌀이죠. 근데 이 쌀이 주식이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삼은 거. 2000년 됐어요. 네. 2000년 동안 계속 흘러오면서 쌀이 주식이 됐는데 그 원인이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쌀은요, 세 가지의 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름 그 땡볕을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운,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물을 대주고, 예,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땅의 기운. 그 다음에 곡식 내버려두면 알아서 큽니까? 사람 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기가 집합체로 뭉쳐있는 결과체가 바로 곡식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기운, 그래서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생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가장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공기가 깨끗하나요? 오염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 오염.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제일 공기 오염에서 심각한 직업이 뭐죠? 혹시 아신가요? 공기 오염에 의해서 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장을 주는 직업. 건강. 미용실. 직업이요? 미용실. 미용실에서 염색약, 파마약부터 화학물질이 미용실에서 취급하는 게 2,000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야 파마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염색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원장님 어때요? 아침 문 열어서 문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환기 엄청 잘해요. 이게 사실 제가 만약에 미용실을 주변에 한다면 닥트로 해가지고 아예 내 환봉 시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여름에 문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죠. 에어컨 틀어놨는데 문 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추우면 안 되잖아요. 난로 때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을 주로 못 열어줘. 자주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한다면 환기하고 식물을 키워야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해 쪽이 상합니다. 공기. 특히. 그리고 의외로 폐암이 많아요. 그 원장님 50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직업병들이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호흡이고요. 우리가 이제 또 술, 담배, 담배 같은 거, 그것도 이 공기를 인체에서는 오염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는 뭐 당연히 우리가 물은 중요하지만은 이 물에 대한 것만 제가 따로 2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한 기능,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생수도 요즘은 무슨 말이 나오죠? 미세 플라스틱. 물도 지금은 안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음식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산물 좋아하십니다. 해산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금속에 오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 양자 측정을 해보면 중금속 쪽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농약으로 거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로마 테라피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갓난아이부터 90세까지 뭐 하면 잘 산다겠죠? 건강을 했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야 된가 보다만 생각했지, 이걸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잘 싸고, 이거는 잘 놀고, 이거는 잘 자고. 그래서 이 네 가지라고 잘하면 됩니다. 어린이나 갓난아이나 똑같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나이가 드실수록 치아가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도 좀 많이 하시지만 치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됩니까? 잘 안 씹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게 못 부수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치아가 부수고 두 번째는 침이 부수잖아요.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뭉탱이로 턱 던져주면 나보고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되니까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음식을 씹으면 몇 번 씹어야 된다고 하죠? 최소 한 번. 밥이랑 반찬 넣고 30번. 이게 소가 염을 먹듯이 계속 이걸 음식이 물이 될 정도까지 씹으라는데 그렇게 씹은 분들은 없어요. 식사를 천천히 오래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빨리 먹고 가보려고. 막 5분 만에 그냥 마신다는 표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신다. 폭풍 흡입이라고. 우리나라 폭풍 흡입. 빨리빨리.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치아가 잘 먹는다는 것은 그래도 치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있고 잘 이제 들어가는 소화를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유독히 땀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냉면 먹으면서도 땀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몸이 찬 사람들이에요. 소화를 시킬 때 뭐가 필요하면 열이 필요해요. 열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원래 열이 있는 사람은 소화를 잘 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소화가 잘 됩니까? 젊은 애들이 소화가 잘 됩니까? 젊은 사람이 잘하죠. 당연히 돌도 뭐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몸에 열이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소화 기능은 약한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천히, 그 다음에 부드러운 위주로 먹으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켰으면 이거를 에너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대사입니다. 지금 당뇨, 이런 것들 에너지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유고. 그러면 에너지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 때문에 먹는 거죠? 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세포에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영양과 산소. 이 두 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볼게요. 이 엔진으로 기름이 들어가고 폭발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불꽃을 팍팍팍 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꽃 점화기관이 휘발유고, 디젤 압축 척화기관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균형이 맞았을 때 차가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으면 점화 플러그가 이게 오래돼서 불꽃이 탁탁탁탁탁 튀어야 되는데 탁탁 이렇게 튀면 차가 가다가 안 가다가 차가 찐반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맞았을 때 결국에는 뭐 한다고? 세포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먹고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잘 먹을 것이냐, 그럼 내 체질에 따라서 음양 오행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걸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데 또 잘 먹어야 할 때 뭐가 있냐면 마음을 잘 먹어요. 마음도 먹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맞아.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모든 게 마음도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인체가 뭐라고 오장 육부. 원래는 오장 육부가 아니라 육장 육부입니다. 근데 왜 오장 육부를 해? 혹시 아세요? 장 중에 간, 심, 비, 폐, 신 장이 들어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대장. 근데 장기가 또 하나 있어요. 안 보이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심포입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포예요. 근데 이것도 장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예요. 이게 이 사람은 지구의 모든 게 우주의 축소입니다. 5대양 6대주. 맞죠? 네, 사지가 달려있잖아요. 사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런 원리들이 이제 이 자연의 이치하고 거의 맞춰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잘 먹어야 되고, 심포는 뭐냐? 저 사람 심보가 잘못됐어. 심보가 잘못됐다. 그건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이걸 잘 먹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 돼요. 배출을. 밀어넣기는 막 밀었는데 안 빠지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집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 비워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깜빡 잊고 안 버리고 갔다 오면 집이 어떻게 되겠죠? 파리 모기부터 난리가 나 있겠죠. 예, 그래서 배설을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장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아까 말대로 독소 배출에 신장과 간장이 있는데 이 독소를 여기서 많이 빼준 만큼 얘네들이 일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피부가 칙칙해질 수가 있어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김이 있잖아요. 김이 여기 눈 밑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눈가 밑에 피부가 가장 얇거든요. 0.3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방주머니가 차고 눈이 다크서클이 있잖아요. 밤샜더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네. 이건 뭐예요? 독소예요. 다크서클은. 그게 피부가 얇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두꺼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독소가 사람들에게 잠을 못 자거나 무리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게 다 독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는 말은 먹고 싸고가 된다는 것도 신진대사다. 그러면 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뭐냐면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 우리 엔돌핀 아시죠? 막 웃고 박수치고 할 때 막 웃음 치료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장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면역력의 70% 이상이 어디에서 한다고요? 장에서.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잘 놀고. 잘 놀 수 있다는 것은 근골격계예요. 움직일 수 있어야 놀 수 있잖아요. 활동을 한다. 운동이죠, 운동. 이게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나 운동해도 그 사람 잘하다 운동하지만 죽었어.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렇게 갖다가 치부할 일이 아니라 운동을 했을 때 인체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대퇴골 있죠. 나이 한 70, 80 드셨는데 여기 골반뼈 대퇴골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거의 6개월이나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퇴골이 부러졌다는 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부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럼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누워있다 보면 근육이 어때요? 근손실이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근육이 손실되면 나머지 인체들이 모든 게 비상이 걸려요. 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이 신체의 흐름이 깨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여파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까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은 이 허벅지 있죠, 허벅지. 저도 지금 허벅지가 얇은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스쿼트 같은 거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수술을 받고 그때 한 2주 정도 있었더니
이게 근 손실이 엄청 와가지고 이게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빠지면은 순식간인데 예, 다시 붙는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당뇨, 혈당의 70%를 소비하는 데가 이 바로 예, 허벅지. 허벅지가 두꺼워야 오래 삽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어디서 만들죠? 조혈. 피를 생산하는 공장. 뼈입니다. 골수. 골수에서 만드는데 이 골수에서 가만히 있으면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적당히 뛰거나 등산을 하면서 이 뼈에다가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극을 받아서 이 조혈 기능이 올라가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조혈 기능이 높다. 그렇고 당연히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혈관 있잖아요. 혈관을 운동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혈관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생각으로 안 되거든요. 그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해서 심장이 막 박동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때는 막 피를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때는 혈관이 열립니다. 많은 피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줄어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관의 이 탄성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고 그대로 가시는 분은요 혈관이 탄성도가 약해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풍선처럼 불면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평소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운동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건 뭐예요? 냉온 목욕법입니다. 네, 집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공중 목욕탕 가서 냉탕, 온탕 그러면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운동시킵니다. 한때 유행했었어요. 예, 예. 그게 내가 이제 혈관이 좀 이게 우리 부모님이 풍이나 뇌졸중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타고나기는 혈관이 남보다 좀 더 약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혈관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사우나에 갔을 때 샤워만 하지 마시고 냉탕, 온탕으로 대신 방법이 있어요. 냉으로 시작해서 냉으로 끝나요. 냉온, 냉으로 끝나면 돼요.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자고. 살자고는 우리가 뭐 생각이 너무 많다든지. 네? 이게 잠이 안 오는 원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크게 나누자면 두통과 잠이 안 오는 원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몸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자려고 해.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밤은 늦게 먹으면 야식도 하면 이제 그리고 잠이 들면 이제 억지로 잠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일체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게 먹는 게 정말 몸에는 치명적입니다. 야식, 통닭, 피자, 여기다가 콜라까지, 여기다 소주 한 잔까지. 나는 맨날 술인데. 네, 소주 한 잔까지 하면 그게 이제 한 번에는 사고가 안 나죠. 교통사고는 뭐예요? 누적이 됐을 때 어느 날 딱 이 만나는 거죠. 사거리에서나 예, 딱 그 만날 때 와장창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잖아요. 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예요. 뇌가. 이게 낮에는 이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 현대사고 전에 인류가 해 뜨면 움직이고 해가 떨어지면 자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현대인들은 막 밤 2시, 3시까지도 안 자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치매가 자주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약물 치매가 있어요. 약물 치매. 지금 의학계에서 쉬쉬하고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혈압약 있죠. 혈압약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혈압약을 이제 뭐 한 좀 먹는 정도 말고 장기 복용. 나 혈압약 지금 뭐 20년 됐는데 15년 됐는데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하십시오. 혈압약이 다음에 혈압약만 가지고도 또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혈압약이 뭐냐면 이 원래는요 혈압이 나이에서 90을 빼면 맞아요. 예. 아니 나이에다가 90을 더하면 맞아요. 더하면. 30세는 90을 더하면 120이고요. 60세는 90을 더하면 150입니다.
이게 60세 되면 150 정도까지 가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자꾸 먹으라고 하죠? 네. 의사들이. 의사가 뭐라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가 뒤에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웃긴 일이 하나 있어요. 이 고혈압의 전 단계를 140에 이제 90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이 유럽식을 따르다가 미국식으로 바꿨어요. 보건복지부가 쉽게 말하면. 그 뒤로 그거 10 차이인데 130이냐 140이냐 차이인데 그 10 때문에 갑자기 없던 혈압 환자가 50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거 뭐예요? 제약회사에서는 엄청난 이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원래 혈압은 그렇게 돼 있다. 혈압은 아까 왜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탄성도 견딥니다. 저도 혈압 220까지 가봤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혈압약은 뭐예요? 심장이 어떻게든지 끝때까지 모세혈관까지 피를 공급하는 게 지 역할이잖아요.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내니까 근데 심장이 왜요? 혈압약이 야 네가 심장이 너무 세게 뛰니까 혈압이 높잖아. 심장을 천천히 뛰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어디까지 못 가죠? 뇌까지 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가 자꾸 안 오니까 어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300만 원 있어야 생활을 해요, 주부가. 근데 신랑이 맨날 100만 원만 갖다 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 더 이상 못 살아. 그만. 스톱. 갈라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진행돼요. 혈압약 알고 드시라고. 알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가 이 인체에 대해서 모든 거를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거하고 자연하고. 이게 나와 자연이 어떻게 운용을 하냐에 따라서 내 건강은 결국에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은 자, 이런 건강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부터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다? 자연. 땅에서 주로 얻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도테라 뜻이 땅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왜 이게 우리한테 이게 좋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로마 테라피는 원래 이제 프랑스의 화학자 르네 가테포세라는 사람이 처음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쓰냐면 향기. 아로마라는 게 향기란 뜻이고 테라피가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향기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인적인 접근, 마인드, 바디, 스피릿, 아까 말대로 영적 건강, 이 부분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에 가도 뭘 태우죠? 향을 태우죠. 그 다음에 천주교 가도 향을 이렇게, 향 피워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향은 주로 바닥으로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요? 향이. 위로 올라가. 자기의 원하는 바라는 것이 하늘로 상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사 의식으로. 우리도 제사할 때 촛불 켜놓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 드셨으면 나중에 촛불 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로마는 언제부터 썼냐? 우리 기록상, 문헌상 남아있는 게 5,500년 전부터 썼습니다. 인류가. 그전에도 썼겠죠. 어떻게 썼을까요? 짐승이 와갖고 물었어. 피가 이게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식물을 꿍꿍꿍꿍 찍어갖고 여기다 바른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된장, 여기 머리 깨지면 된장 발랐어요. 쑥도 바르고. 쑥도 많지. 쑥 찍어 바르고. 그게 아로마예요.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누구죠? 의사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이 누구예요? 의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썼는데 아들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냥 안 쓰고 있잖아요. 왜요? 의료 수가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요게 안 돼. 이걸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을 처방해 준 게 훨씬 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의사들도 집에 가서는 뭘 쓴다? 아로마를
돌아서서는 예, 다 쓴다. 좋은 것은 다 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을 세 가지를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황금 우리가 아는 골드고 나머지 유향과 몰약이 뭐예요? 아로마 오일. 몰라. 예. 유향은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그 아로마 오일이고요. 몰약은 미르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네 막 하잖아요. 그만큼 아로마 오일은 어쨌다 귀했다, 비쌌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지배자잖아요. 나라를 지배하는 그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하룻밤에 아로마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하룻밤에 3천만 원씩 처발랐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노예들 해가지고 다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사가 말하는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손영호 박사라고요. 세란스 카톨릭이에요. 안주름 같은 경우는 1, 2개월, 유실금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면 충분히 완치가 되죠. 선생님, 이제 손영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의 스튜디오 안에 딱 나오시니까 뿌듯한 멘트 하나. 약간 그 선생님 아로마 요법에 아로마 이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예, 아로마 요법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아로마는 향이라는 뜻이고 테라피는 요법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아로마 요법이 되겠죠. 박사님 그 향기 그냥 향일 뿐이잖아요. 예. 근데 아로마 테라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원리 향기가 치료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원리는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크게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향을 흡입해서 맞는 것과 치료하는 것과 두 번째는 피부에 발라서 즉 마사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큰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향을 흡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후각 신경이 향을 맡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뇌로 전달이 됩니다. 뇌의 그 시상 파부나 해마 같은 그 변연계로 바로 연결이 돼서 어떤 정서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발라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분자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질병을 피부를 통해서 치료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폐렴을 뭐 파스 붙여서 치료한다든지 콩팥의 중대한 질병을 연고를 발라서 한다는 경우는 없죠. 그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를테면 좀 사소하다고 할까요? 뭐 파스나 물파스나 가벼운 연고 정도만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종류는 분자 구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피부에 신속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그 질병의 치료에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세스키토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원 카모밀이라고 하는 그 정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이 세스키토펜은 소염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로마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스트레스나 화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이 스트레스에 많이 직면하고 있고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아로마의 어떤 적절한 향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정말 더 낫기 힘든 화병조차도 아로마요법으로 완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 보면 알러지성 비염이 사실 완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아로마 향을 이용해서 완치율이 나이가 30세 이하일 경우에는 약 90 내지 95%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치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천식이라든지 감기 같은 것에도 상당히 그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호흡기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통증, 이런 난치성 통증은 예를 들어서 뭐 오십견이라든지 만성적인 승모근 통증, 또 턱관절 통증, 현지열도를 비롯해서 뭐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어떤 그 무릎 통증, 손발목 통증 이런 데서 상당히 신속한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적으로는 어떤 아토피에도 효과가 좀 좋은데요. 아쉽게도 24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탁월합니다. 정말 뭐로도 낫지 않는 그런 아토피도 정말 신속하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 기미. 네. 기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것도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한 2개월 정도면 기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발라서. 그리고 6개월 정도면 완전히 없어지는데 누가 다 그런 건 아니고 10명이면 7명 정도, 한 70% 정도 있어서 기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관심 대상인 그 주름살, 네. 주름살도 1개월, 그리고 2개월까지는 잔주름 같은 경우는 잘 펴집니다. 다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가 좀 젊어서 효과가 있고요. 표현이 아주 정확하시네요. 그리고 그 여성 그 폐경 질환이라든지 여성 질환의 그 경우에는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 주먹 다 나오고 그런 그러는데요. 그런 증상이 매우 신속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걸 발휘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신속히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요실금의 경우에도 네. 완치율이 한 9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 갱년기 이후에 요실금이 발생했을 때 완치율이 90% 정도가 되고 갱년기 이전에 발생했을 때는 50%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랫배 갈라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아마 세계 최초의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생리통이라든지 그런 그 여성 질환에도 이제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루만은 지금 고대 이집트부터 그리스, 로마,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 좀 많이 활성화됐었냐면 인도, 아유르베다, 그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됐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로마는 뭐냐면 식물 중에 약초 있잖아요. 약초. 우리 동양이나 우리 쪽으로는 한이나 중이는 이 약초를 달여서 탕제로 먹었잖아요. 한약으로 주로 달여서 뭘 먹었고, 저쪽은 기름으로 만들어서 주로 발랐어요. 바르거나 흡입을 했죠.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주로 수증기 증류법은 뭐냐면 라벤더를 일반한 가마솥에다가 라벤더를 꽂게 해서 삶아요. 그럼 이제 푹 끓이면 증기 나오면 거기서 완전 엑기스된, 정제된 그것만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귀하고 비싼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보면 국화꽃 추출물, 무슨 추출물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때 삶을 때 그 물이에요. 로즈워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삶고 나면 그 물이 그것도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또 이제 향이 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고, 그거를 완전히 응축한 게 바로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귤류 같은 것은 뭐 자몽이라든지 레몬, 라임, 뭐 그린 만다린 이런 쪽들은 껍질을 압착을 해요. 우리 참기름 짜듯이 압착을 해서 짜는 것들이 있고, 요즘은 이제 초인계 추출법이라고 있어요. CO2 용매를 가지고 추출하는 방법, 주로 이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센셜 오일을 쓰는 목적은 신체 건강도 있지만 주변의 분위기나 이런 향기를 통한 마케팅으로도 요즘 기업이 쓰고 있죠. 특히 오렌지 향은 식욕을 돋구는, 그 다음에 행복감을 주는 오일이기 때문에 주로 음식,
이런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이면 오렌지 오일을 많이 디퓨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다가도 넣죠. 그 고수 있잖아요. 고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레가노 같은 거, 그냥 바질, 뭐 파스타에 넣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깻잎 있잖아요. 깻잎도 사실 아로마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 깻잎 향을 싫어하니까 안 쓰는 것 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허브를 아주 정제해서 추출한 게 에센셜 오일이다 보시면 되겠고, 허브의 약 50배에서 7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오늘 배우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추출하는 거냐? 식물의 씨앗이나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꽃에서 각각 추출을 하는데, 이 부위에 따라서 일체에 어디에 좋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념만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금 그 교수님 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냄새를,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방귀를 뀌었어요. 그럼 어쩌죠? 바로 하고, 야, 문 열어. 그게 0.3초입니다. 이게 느껴지는 게, 이 안경 걸치는 자리가 후각 상피세포에 있거든요. 0.3초면 바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 이게 어디로 가는 이 뒤통수 넘어서 여기 변연계로 가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3초 걸립니다. 3초 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혈액까지 가는데 20초 걸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냐? 빛의 속도로 빠른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뭐냐? 효과가 즉각적이고 빠르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무의미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꽃의 향기, 오렌지의 향기, 소나무의 향기, 모두 자연에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향기로 느껴지는 것은 방향성 화합물로 보호, 생식, 개선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해충을 쫓고 식물에 이로운 초식동물과 곤충을 끌어당기며 식물의 자생 능력을 길러줍니다. 현재 약 3,000개 이상 입증된 방향성 화합물이 존재하는데, 개성있고 기능적인 화학성분으로 각각의 식물에게 특별한 향기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꽃잎부터 시작하여 식물의 잎, 과일의 껍질, 나무의 송진 등 방향성 화합물은 모두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방향, 도포, 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섬세한 비율의 방향성 성분을 유지시킨 에센셜 오일은 최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확 시기, 추출 부위, 지리적인 위치, 온도와 더불어 증류하는 시간과 방법 등 여러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에센셜 오일 추출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엄격한 추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연에서 무의미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관리 역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보셨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페퍼민트예요. 페퍼민트를 한번 빼보십시오. 자, 이 뚜껑을 끄시고요. 일단 냄새를 한번 살짝 맡아보세요. 예, 이게 식감은 박하입니다. 박하. 예, 박하 냄새 나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딱 해갖고 나중에 호흡을 하고 맡으면 모르게 쎄 하는데 이게 원래예요. 그러면 다른 거 왜 안 써요? 섞었죠. 희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액입니다. 이게 100% 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 원액이면 이 향이 나야 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온 오일의 특징이 단 0.1%도 안 섞었어요. 물이나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오일 순수 자체예요. 자, 그럼 이거를 손바닥을 열으시고요.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바로 비비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자,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한 방울만. 이 한 방울 엄청 강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요. 눕히지 마시고 끝에만 조금만 살짝 콕 찍으세요. 앞니 뒤에 토끼 이빨 뒤에다가 살짝 이렇게 그리고 혀로 묻히세요. 그리고 잇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오일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염 기능이 있어요. 구내염 있죠. 그 다음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염증 생긴 거 있죠. 잇몸 염증. 이거 계속해서 쓰시면 특히 양치하실 때 치약에다 한 방울 해가지고 하면 이게 그냥 치약은 세정되잖아요. 이거는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깨끼 손가락으로 콕 찍어요. 살짝 묻을 정도만 살짝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귀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거는 어디에 좋냐면 이명증, 그 다음에 이석증, 어지러워서. 그거는 결국엔 한의학적으로 하면 신장, 목화토금수, 수하고 연관이 있지만 이거를 해가지고 하거나 멀미하거나 배 타거나 비행기 그 다음에 멀미는 아닌데 평상시인데 왠지 토할 것 같아. 근데 토는 안 나와. 근데 토할 것 같아. 그럴 때 이렇게 딱 귀에다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떠냐면 이거를 가지고 비비세요. 비벼가지고 자 이마에다가 하나, 목 뒤에다가 하나 이렇게 딱 좀 대가지고 살짝 한번 발라주세요. 살짝. 이거 이제 운전들 하시죠? 운전하실 때 졸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주잖아요. 갖고 다니다가 눈에서 이제 레이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제가 왜 이 시간쯤에 이걸 하냐면 강의를 듣다 보면 약간 졸릴 때가 있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은 훌륭한 말씀을 듣는데 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피곤하면 이렇게 딱 하시면 훨씬 눈 만지시면 안 돼요. 눈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체류탄. 대신 뭐 해는 없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 힘드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비비셨죠? 이렇게 비비셔요. 그 다음에 그냥 비비고 이거를 요렇게 계란 쥐듯이 하시고요. 이걸 눈에다 갖다 댈 건데 자, 닿는 부위 요렇게가 닿는 거죠. 그럼 눈이 여기 있어야 돼요. 달아있다 여기를 또 달아 눈이. 그러면 이제 한 20분, 15분은 눈 못 떠요. 눈물 줄줄 흘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딱 갖다 팔자 정도 이렇게 딱 대세요. 이렇게 대시고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자 한번 해보십시다. 자 왼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 지금 눈알 청소하는 거예요. 안구 오른쪽 그다음 위 아래 찾아보시고 눈을 깜빡. 자 지금부터 10초 셀 건데 10초 동안 눈 감지 말고 눈물이 나오더라도 한번 시큰시큰하게 버텨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자 떼보세요. 자 그리고 이 글씨 같은 거를 아침에 처음에 내가 왔을 때보다 이게 글씨가 또렷한지 아니면 더 밝게 보이는지 눈이 가벼운지 얘 눈 청소를 원래 뭘로 한 거냐면요 눈물로 합니다. 우리 와이퍼 있잖아요. 오셔액으로 딱 닦아놓으면 앞에 쫙 보이잖아요. 원래 평소에 눈물로 하는데 눈을 안구를 보호하는 게 눈물이에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 이거 직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물샘이 나오는 통로가 그 기름이나 찌꺼기하고 섞여서 막힌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막힌 이 노폐물을 얘가 들어가서 녹여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오일이 용도가 너무 많아요. 이제 오일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아버지가 일이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줘야 되고요. 돈도가 많이 나왔다 버려줘야 되고요.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또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아빠 노릇도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습니다. 남자는 슈퍼맨이 돼야 되고 여자는 원더우먼이 돼야 됩니다. 예, 경쟁 사회에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완벽주의인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도 설거지 누가 해야 되는데 안 돼. 다시 해야 돼 내가. 청소도 마찬가지야. 다시 내가 해야 돼. 이런 분들이 갑상선 쪽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이거 비볐죠. 이 비볐습니다. 이걸 이대로 해가지고 자 코에다 그대로 덮습니다. 네, 어떠세요? 코가 뻥 뚫립니까? 네. 이게 어떤 효과냐면 한 번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하는데 살림, 우리 살림력 있죠? 저기 장 편백이나 저기 장성 충령산 편백 나무 있잖아요. 1시간 살림력 하는 효과예요. 한 번 하는 게. 그럼 방금 한 번 하면 코가 시원하고, 2번 하면 목이 시원하고, 3번 하면 기관지가 시원하고, 4번 하면 폐가 시원합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찌꺼기까지 얘가 분해해서 배출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것을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살균. 네, 살균. 그래서 살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장염, 뭐 음식 잘못 먹거나 아다리 됐다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물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드시면 하루에 병원 가서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장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해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열 기능은 어디 있냐면 특히 머리가 나는 머리 빠는 게 고민이다. 여성도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샴푸에다가 쓰시는 게다 한 방울 해가지고 딱 하면 머리가요. 그냥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원한 게 아니고 왜 시원하냐면 열을 뺏어가지고 밖으로 증발을 시키는 얘가 역할을 해줘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무릎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머리가 많이 빠질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꿀팁. 깐난 애들 막 열나면 39도 가면 다 해보셨잖아요. 경험. 들쳐업고 응급실로 냅다 뛰어갑니다. 근데 응급실에 갔더니 막상 뭘 해줘요? 해줄 게 없어요. 깐난 애한테. 주사도 못 넣고요. 약도 못 먹여요. 그럼 옷 벗겨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아줘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예요? 괜히 갔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때 깐난 애들이나 열이 날 때 내가 감기가 와서 열이 있다. 그럴 때 머리 이마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 30분 동안 딱 한번 닦아놓고 30분 지나면 열이 딱 나요. 이게 해열이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당연히 호흡기에 좋습니다. 비염이 이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나는 환절기만 되면 좀 불편해. 이런 정도는 3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따가 비염에 좋은 이네일러라고 흡입이 있거든요. 한번, 있죠. 그걸 만들기 이따 좀 더 할 거거든요. 네, 그걸로 한번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염증, 항염에 관련된 항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가 너무나 많다. 이 부분을 해서 잠깐 체험하는 시간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방금 들어와가지고 후각기관을 통해서 후각기관을 통해서 요온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변형기로 오는 거예요. 이 변형기가 뭐 하는 데냐면 정서, 기억, 감정.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정서, 기억, 감정. 어디에 좋다?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싶죠? 네,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거리가 멀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 시상하고 밑에 여기 보면 뇌하수체 있죠?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뭐 하냐면 이 인체에 있는 모든 호르몬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총지휘본부예요. 그럼 호르몬이 뭐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르몬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인체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거의 지금 알려진 호르몬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이 호르몬이 딱 한마디로 뭐야? 라고 하면 내 몸을 운영하는 운영체계예요. 모든 걸 명령을 내려주고 세포에다가 너 이렇게 라고
뭐 체온을 올려주기도 하고 체온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당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모든 걸 뭘 한다고요? 운영을 하는 거다. 그럼 호르몬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깨지면 내 몸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이 정도 깨져가지고 가면 내 몸은 아픈데 왜 이상하게 MRI 찍어도 CT 찍어도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아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이상해. 그건 뭐예요? 전 단계입니다. 그걸 보고 아건강이라고 해요. 환자는 아닌데 환자 전 단계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디가 막혔다든지 부러졌다든지 뭐 엑스레이나 MRI, CT 찍으면 나오는데 이상은 없대. 근데 나는 힘들어. 그걸 보고 아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아건강이요? 예, 건강은 건강하지는 않는데 병 환자는 아니야. 중간 단계를 아건강입니다. 아류작 비슷한 걸 아자라고 하잖아요. 저 아류작이다. 건강이에요. 건강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아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호르몬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호르몬 깨져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이 중에 봅시다. 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일명 뭐라고 부르죠? 회춘 호르몬.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 나오는데 나중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세포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요즘 성장 호르몬 뭐 바르는 젤도 있고 팔아요. 네, 뭐 주사도 맞고. 그러면 어째요? 회춘이 돼. 주름이 쫙 펴지더라. 성장 호르몬을 나 6개월 동안 주사 맞았더니 주름이 펴졌어. 뭐예요? 얘가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와.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암으로 가요. 성장 호르몬 그냥 쓰시면 돼요. 적당히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대사 조절. 인슐린이나 갑상선 호르몬이 이것도 호르몬이죠. 예, 인슐린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갑상선 호르몬 뭐예요? 갑상선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사람의 그 활력, 이게 뭐라고 하면 연탄으로 말하면 불구멍이에요. 불구멍 확 터머져요. 연탄이 확 탑니다. 예, 화력이 세지죠. 근데 불구멍 막아버리면요 화력이 약해져요. 갑상선 항진이 뭐예요? 화력이 엄청나게 센 상태. 예, 옛날 어른들 말로 재밌는 표현은 눈을 까대고 이런다 하잖아요. 눈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항진증.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일을 해야 돼. 완벽주의자. 청소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다시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한번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 이해가시죠? 성격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상선 항진이고, 저거는 뭐예요? 될 대로 되라. 예. 방바닥에 엑스레이 찍고 있어. 아파. 비판. 예. 계속 방바닥하고 엑스레이 놀이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갑상선이 저하고 오면요. 몸이 땅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청소해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부들도. 그러면 남편이 와서 성질 내죠. 지금 며칠 됐는데 아직도 설거지 안 하고 있고, 집이 뭐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갑상선 저하가 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렐린이라는 그것도 호르몬이에요. 비만이 오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렐린 호르몬이 너무 과잉이 돼 있으면 먹어도 배가 고파요. 나도 모르게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인데요. 이거는 어디냐? 치매입니다. 치매.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제 이 치매나 깜빡깜빡. 내가 오늘 나오면서 가스불을 껐던가? 문을 잠그고 갔던가? 핸드폰 있어, 핸드폰. 예. 그런 분들 있죠. 이거는 이제 건망증 단계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일상생활이 불편해. 그건 뭐예요? 이제 치매 전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감정.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나와야 잠이 와요. 잠이 안 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낮에 햇볕을 봤을 때 멜라토닌이 내가 신체가 눈이 없잖아요. 낮에 햇빛을 보면 지금 낮이구나. 예, 햇빛을 한 번도 안 쓰면 낮인지 밤인지 몸은 몰라. 이게 나중에 그 유럽인들은 막 틈만 나면 후들후들 벗고 막 일광욕 하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원래 습해요. 영국의 런던 폭우. 예, 습하니까 날씨만 화창하면 이제 난리 나. 하고 막 벗고 막 필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다 벗고 해. 왜냐면 걔네들 습하니까 몸에 곰팡이가 많이 자라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만 되면 말리긴 하는 거예요. 고추 말리기도 하고 뭐 다 많이 안 겁니다. 그래서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뭐냐면요. 아까 이제 혈압약하고 그 나오는 부분인데 혈압약을 내린다고 피를 덜 공급했더니 신장은 뭐라고요? 신장은 피를 주는 게 지의 사명이고 이 신장은 피를 받아서 걸르는 게 사명이에요. 피가 옛날만큼 안 와. 왜 피가 왜 안 와? 하고 뇌에다 일러. 피 더 보내줘. 그러니까 다시 심장이 뛰어. 그게 혈압약을 먹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해. 이제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성호르몬, 이거는 이제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우리 성생활, 이런 거 관련. 이게 우리가 사는, 특히 암에 관련 FGF23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이게 부족하면 암에 걸린대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전문 분야니까 다 넘어가긴 하고, 오스테오칼신이라고 약국 가면 오스칼 팔죠. 그게 오스테오칼신이에요. 약국 가면. 그, 골다공증 예방약, 여성 호르몬제가 검문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장기 복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관계가 없는데 암이 있는 사람이 여성 호르몬을 줘보잖아요. 암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칼이나 이런 여성 호르몬제를 치료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제 체약이나 암 검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호르몬인데, 그럼 내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했냐? 뇌 시상하부에 있는 여기 밑에 그 변형계 밑에 여기에서 호르몬을 모든 걸 관장을 총 연구하잖아요. 이 에센셜 오일이 거기에서 기능이 돌아가도록 공장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에센셜 오일은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건강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변형계. 아까 전에 정서, 기억, 감정.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급발진. 우리 신랑은 성격이 너무 급해. 예, 급한 정도가 아니라 두드러 깨. 막 집어 던지고.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써요? 라벤더를 써요. 라벤더. 예, 진정. 워워 오일이 라벤더입니다. 또 이제 잠이 안 와. 그러면 세레니티. 이제 요걸로도 안 돼. 그러면 요거까지. 예. 이렇게 해서 하는 자 이런 각각의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세포 이걸 왜 그려놨냐면요. 우리 코로나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왜 코로나를 못 잡았을까요? 의학계가 발달했는데.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자, 박테리아와 세균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뭐 다 세균 아니야? 틀려요. 박테리아는 무좀균. 한쪽에 다 둥지 틀고 사는 애들. 이해가셨죠? 한쪽에 퍼지진 않아. 전염성은 없어. 야, 있긴 하지만 몸에 치명적이진 않아. 그냥 밖에가 있으니까 얘가 무좀약이나 무엇을 써서도 잘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치료가 어쨌든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 코로나는 왜 안 되냐면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항생제 있잖아요. 항생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인종별 여러 가지 모든 걸 검증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단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그럼 왜 이게 그랬냐면 여기 보면 이 세포막 있죠. 이거 이게 뭘로 이루어졌죠? 세포막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높다고 나쁘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무너져요. 그러면 사람이 그대로 힘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 세포막이 왜 기름이냐? 사람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으로 물은 70%인데 물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물과 몸속에 있는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포 내액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이에요. 근데 세포는 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물을 안 먹어. 그럼 세포가 건강해요? 힘듭니다. 왜냐면 오래된 물인데 그것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썩은 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세포가 건강할까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주란 말이 물이 들어오면 물 들어왔다. 여기 있는 거 오래된 거 물 내버려. 그리고 샘물 받아. 교환을 해줘야 돼요. 어항도 금붕어 키우는 어항도 냅두면 이끼 끼고 결국에는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다. 근데 에센셜 오일은 이걸 통과한다. 왜요? 기름입니다. 이것도 기름이에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물과 안 섞이게 하는 막이 뭐죠? 기름막이로 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이 부족할 때는 뭐를 뇌에다 주냐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할 때 얘네들이 이제 호르몬을 통해서 일러 가지고 야 물 부족해. 그래서 물이 사람이 2% 부족할 때 그 제품 나왔잖아요. 물이 2% 부족하면 신호를 뇌에다 줘서 야 목말라.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한데 이 세포 안에까지 작용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리페어, 고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테스트 해봤잖아요. 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쓰냐면, 방향, 향기를 쓰는 방법이 있고, 마사지알처럼 바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섭취. 근데 이 섭취 방법은 이 오일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중에 있는 거,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참기름인데 참기름 90%에 엔진 오일을 10% 섞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맞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참기름 100%짜리 먹어요, 못 먹어요? 먹잖아요. 자, 어머니가 저 춘향면에서 깨농사 해가지고 나온 거 화학관 가서 볶아서, 요즘은 안 볶고 생깨도 짜잖아요, 압착해서. 그렇지만 그거를 짜가지고 나오는 참기름이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식당 가면 케찹병에 들어있는 거, 식용유하고 섞은 거, 참기름 냄새. 맞죠. 예.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걸 놔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막 케찹병에다가 막 식용유 섞어서 먹나요? 참기름 쓰죠. 제대로 된 거. 옛날 그 소주병에 이렇게 비닐로 막아갖고, 그거 진짜잖아요. 방앗간 나온 거. 오케이, 진짜 써야 돼. 그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페퍼민트 오일이 확 센 거예요. 참기름 냄새가 한 방울 맞춰도 비빔밥에다가 꼬순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고, 이거는 먹을 수 있도록, 그럼 뭘 보면 아냐? 이 제품에 보면 식약처에서 식품 첨가물 써졌어요. 안 써진 거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딱 보면 나와요. 왜 우리나라는 모든 걸 수입을 할 때 다시 검사합니다. 다시 검사해서 식품 첨가물라고 돼 있는 거는 먹는데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못 먹게 하는 오일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건데 대부분 아로마와 도포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먹기도 합니다. 저도 먹고 왔습니다. 감기 기운 있으면 여기 온가드라는 오일이 있어요. 그 캡슐을 여기서 또 팔아요. 빈 캡슐만 팔아. 그래가지고 야채로 만들어졌어 또. 그게 이제 대부분 캡슐이 그 돼지 그 돈피 젤라틴 그걸로 이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야채로 만들어진 돼지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이제 내가 염증이 심하다 프랑켄세스 뭐 그다음에 온가드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디퓨징이 뭐냐? 그 향기를 뿜어내는 거. 가습기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가습기가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몇 명이 죽었죠? 겁나 좋지. 1,500명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거 애경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허가를 해줘버렸어요. 애경에서 만들었어요. 막 가습기 메이트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했는데 이게 허가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로비를 좀 했다고 봐야죠. 시장이 크니까. 그래갖고 1,500명이 죽었어요. 특히 애들 또 깐난애들 옆에다가 막 가습기 틀었나 깐난애도 진짜 몹쓸 짓을 했죠. 그래서 이건데
그 다음에 또 가습기 이야기하니까 차량용 방향제 있죠. 여러분 사서 쓰시죠. 그거 독입니다. 다 오늘 버리세요. 다 없었어요. 네. 그 기사가 나왔어요. 양키 캔들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CMIT 그게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오늘 버리세요. 양키 캔들 버리세요. 깜짝 놀랐죠? 이런 정보를 얻어가는 거예요. 양키 캔들이요? 양키 캔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향초. 네, 양키 캔들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비싸요. 근데 그거 태우잖아요. CMIT가 나와요. 맞아, 생선국구 항상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 그 막대기처럼 꽂은 거 있죠. 인센스. 버리세요. 독성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진짜 이 천연 물질은 날아갑니다. 그니까 어째요? 오늘 내가 여기 누구 만나러 갔는데 뿌려. 근데 나갈 게 없어져. 그래. 냄새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넣냐.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을 넣습니다. 안 날라가. 하루 종일 냄새가 나.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 점심 때까지도 계속 냄새가 나. 근데 그게 뭐냐면 호르몬을 교란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자주 쓴 사람일수록 이게 불임여성이 요즘 불임이 많아요. 불임이 첫 번째 뭐예요? 배가 찬사, 자궁, 배꼽 입어서 탱크탑, 젊었을 때, 예? 멋있지, 이쁘지. 예, 나도 한 몸매 하거든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누구나 사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섹스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원래 수컷이 이뻐요, 암컷이 이뻐요, 동물. 수컷이 이뻐요, 수컷이. 암컷은 밋밋해. 수컷은 막 벼슬도 나오고 막 화려해. 예, 그래갖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로몬이 나와. 페로몬 알죠? 페로몬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장미예요. 여기 장미 오일 있어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거 말고 5mm짜리 있어요. 쬐깐한 거. 요거에 40만 원이에요. 그럼 요걸로 따지면 12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시중에서 400만 원짜리 팔아요, 지금. 예. 저기 강남에 연예인들 다니는 그 피부샵 있죠? 한 번 관리 받는데 기본 100만 원. 예.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그런 데서 뭘 써요? 그런 걸 써요. 한 방울. 예.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그만큼 좋은 역할을 좋은 걸 쓰면 하지만 안 좋은 걸 쓰면 독이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차 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버리세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모가를 놔두세요. 모가 탱자. 예? 이해 가시죠? 아니면 숯 옆뒤 바구니에다가 한참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모가 탱자. 요즘은 그거 안 하면 누가 그거 갖고 이거 센스 있게 다 한다고 인센스 꽂아갖고 쓰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생선을 어떤 식으로 쓰냐? 첫 번째, 외출하기 전에 옷에다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리미질 할 때 와이셔츠 그 있죠? 물 거기다가 오일을 타요. 내가 레몬 오일을 좋아한다, 오렌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타. 그리고 다리미를 하면 열이 가해지죠. 그럼 향기가 딱 나. 물론 오래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딱 시착을 했을 때, 딱 입었을 때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오렌지는 행복감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부인이 옷을 다려주고 딱 입었는데 넥타이 차고 있는데 기분이 딱 좋아. 그러면 하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아침부터 따뜻따뜻 해. 그러면 하루 종일 가서 힘들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두 번째, 방금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코에 대거나 흡입을 한다. 그 다음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할 때 그 샤워장 안에는 습기가 차잖아요. 그때 좀 디퓨징을 하면 그 공간이 힐링 공간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프레이에다가 이렇게 물 뿌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고등어를 구웠어. 비린내가 나. 이해가시죠? 네, 이런 것들. 홍어를 누가 먹었는데 냄새가 빨리 환기해. 할 때 환기하고 이걸 틀어놓으면 훨씬 빨리 나. 그거에 특화된 오일이 퓨리파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공기정화 오일. 이런 것들은 빨리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에 라벤더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오는 분들 있죠. 벽에나 이불에다 한 방울 하면 잠 안 자는 사람 특징이 뒤척뒤척 하잖아요. 뒤척뒤척 할 때 향기도 뒤척뒤척 합니다. 네, 그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디퓨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거고요. 그다음 피부에 좋은 점, 몸에 좋은 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도포를 할 때만 갖다가 막 쳐 발라야 되냐? 아니고 이거를 적은 양부터 조금씩 증가를 한다. 왜냐면 패치 테스트, 알레르기라든지 또 이런 꽃 알레르기를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해보고 하시기를 바라고, 주로 어디에 바르냐? 관자놀이, 특히 이 임파선. 그 중에 하나는 자몽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이거 자몽 여기 있네. 이 자몽이라는 오일은 이 감귤류의 특징이 내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기름을 녹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몬이에요. 제가 레몬을 지금 종이컵 있나요? 물 조금씩만 따라주세요. 보니까 지금 레몬은 있으시니까 종이컵 없어요? 네, 갖고 오시고, 물이 이거밖에 갖고 물안 나오나? 네, 그러면 우선 준비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몬 오일은 제가 직접 체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성지방이 일반인 기준이 150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가 나왔냐면 458이 나왔어요.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메가3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막 이 비린내 있잖아요. 생선. 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레몬 오일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오메가3가 있는데 식물성 오메가가 있어요. 의류 말고 섞였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동물성도 있지만 식물성이 있습니다. 들기름 있죠, 들기름. 들기름 오메가. 들기름 오메가입니다. 네, 이것이 적절히 하니까 트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린내가 난 게 아니라 꽃향기가 나요. 그래서 뭘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먹다가 도저히 못 먹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석 달을 먹었는데 중성지방이 458이 150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160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그럼 계속 먹어야 되냐?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안 먹어봤어요. 2달을. 그럼 또 재봤어. 그러니까 160인데 170이더라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다시 458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를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페퍼민트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여중고생들 생리할 때 너무 힘드네,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바르냐면 곡골이라는 혈자리인데요. 그 치골 있죠, 치골 모르세요? 치골 뭐냐면 그 생식기 약간 둔덕이 있어, 둔덕. 좀 더 편할게요. 음모가 끝나는 부분. 그 음모가 끝나는 부분 정도가 치골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한 2-3방울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생리통이 훨씬 통증에도 완화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많이 바른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위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레몬 오일을, 이거 뜨거운 물 아니죠? 네. 뜨거운 물 하시면 이게 향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찬물로도 잘 녹습니다. 최대한 작게 넣으셔야 입자가 작아서. 어떤 거예요? 노란 거? 레몬 노란 거. 노란 거? 근데 이거는 레몬이 보통 우리가 연상하는 게 신맛이잖아요. 신맛이 안 나요. 왜냐면 이 레몬 과육에서 한 방울만? 짠 게 아니고 먹어라. 껍질에서만 했기 때문에 살짝 향만 납니다. 45도로 기울이시면 45도. 나 이거 먹어봤어.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물이 작잖아. 근데 이게 한 방울만 방울만 어마어마해 아니.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네가 그렇게 여기다 말고 꼬마견이라고 톡 쳐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하면 되는데, 떨어져. 됐어요. 요령이 없으니까. 네.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이게 묽어가지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하면 2방울 나와요. 맛있어. 아니 드셔도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이게 신맛은 안 납니다. 레몬 향만 나요. 왜 그러냐면 껍질에서만 추출해서 그래요. 껍질에서. 그거 만들어야 돼요. 모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껍질에가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맛있네.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드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모든 과일이나 이런 데 왜 껍질에가 있냐면 식물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친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곤충들하고 파먹어 버리잖아요. 사과 같은 것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햇빛.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 있는 것일수록 항산화 수치가 높다.
베릴 중에는 아로니아 베리가 높아요. 왜냐면 저기 북이 42도 이상에서 그 추운 겨울에서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노팔이라는 선인장이 있어요. 그거는 사막에서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자란 것일수록 항산화 수치가 높다. 이해가셨죠? 근데 이게 항산화 수치를 보통 오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라벤더 같은 경우는 리날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항산화 수치, 이런 거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오일들이 보통 좋다고 하는 거 아로니아 벨이 최고 좋다고 하거든요. 보통 3,000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2만 나옵니다. 12만. 네, 항산화 수치를 깜짝 놀랄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슴이나 발바닥, 허리, 이제 아픈 데만 바르는 오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임파. 자몽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들 그 이중턱 있죠. 턱이 이중턱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인 있잖아요. 얼굴 라인이 생겨요. 얼굴 라인이 없는 사람이면 자몽을 때 바르면 계속 이 턱선을 따라서 바르는 거예요. 단 낮에 바르면 안 돼요. 이거는 광독성이 있어가지고 낮에 바르면 안 됩니다. 밤에 바르세요. 네, 밤에 햇빛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바르시면 그런 식으로 발라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야 될 거, 아까 말한 눈가, 그 다음에 점막, 코 안에, 예? 그 다음에 입안에 헐었어. 그럴 때 오레가노 막 하면 이제 좀 난리 납니다.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 생식기,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있죠. 부드러운 부분, 이런 것은 조금 그다음 찢어지거나 하는 부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하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말한 게 아니고 국제협회에서 이 아로마 오일들의 이런 오일들의 안전성을 입증된 거, 이거는 어느 국가에서 생산한 거든지 이런 종류는 안전하다, 먹어도 될 정도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나오지? 그래서 페퍼민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퍼민트로만 추출한 100%입니다. 다른 게 전혀 가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맨솔 아시잖아요. 맨솔이 맨솔에다 마신가요? 네. 맨솔이다. 그게 멘톨입니다. 멘톨. 그거를 이제 화학적인 용어로 살리실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맨솔 성분이 있지만 파스 냄새처럼 나는 맨솔이 아닌 다른 형태의 맨솔이고요. 윈터그린이나 딥블루라는 오일이 있어요. 이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자,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세요. 이거는 딱 냄새 맡는 순간 이거 파스인데? 파스 냄새. 딱 파스죠. 이게 원래 이게 뭐냐면 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지금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죠?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는 인간한테 이게 만든 화합물이 해로울지 좋을지 모르잖아요. 뭔가 과거에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이거에서 얻은 거예요. 옛날에 뭘 성분을 이게 어떻게 하냐면 화학 성분으로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잎에서 추출한 겁니다. 생약이에요. 그건 화학이 아니에요. 아스피린은 100% 천연 생약이에요. 아스피린은 생약인데 그런 식으로 모든 제약회사가 지금까지 5,500년 동안에 있었던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화학물질을 따갖고 똑같이 만드는 게 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추출하고 하니까 비싼데 약은 화학물질은 똑같이만 분자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한 알에 1원짜리입니다. 합성을 하니까. 1원에서 비싸봐야 10원이에요. 약이 원가가. 네. 근데 그게 왜 원가가 비싸냐? 연구비. 그래서 뭔 약을 하나 만들려면 신약, 새로운 약. 근데 완전 대박. 이거는 최소 1조부터 출발합니다. 못 만들어요. 대웅제약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1조로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그 회사 그대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국적 대학기업, 바이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링거, 인겔하임,
왜 독일이 전 세계 약을 제약계를 주름잡기 아세요? 일본하고 독일이 마루타 때문에. 알았다. 인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 자료를, 이게 미국 놈이 더 나빠. 그 마루타 일본 패망하고 이것들 조용히 몰래 풀어주고 그 자료 가져갔어. 이게 미국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 독일 나치, 수용소, 가스 실험. 이게 사람이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화재가 나죠. 화재. 그러면 불이 타서 죽을까요? 아니요. 아니 똑같이 되고. 유독가스에 3분 이상 노출이 되면 마비가 와버려요. 도망을 못 가요. 그대로 주저앉아버려요. 그대로 멈춰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3분 안에 유독가스를 3분 이상 노출이 되잖아요. 그대로 거기서 불에 타 죽기 전에 먼저 유독가스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란 게 너무 중요하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호흡.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특히 명상이나 공부하는 애들 공부방에 이거 디퓨징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이게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성분 중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를 확실히 땡겨가지고 뇌에다가 산소를 막 증가를 시켜주니까 공부하는 애들한테 좋습니다. 그냥 좋다는 저는 말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하거나 졸릴 때 이렇게 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경련이 있을 때, 뭐 다음직이 분비가 안 될 때, 바이러스, 혈관 수축, 호흡기, 살균, 통증 완화, 염증 완화, 해열,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레몬은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스티로폴이거든요. 스티로폴. 네, 보이시죠? 스티로폴을 여기다 한번 올려볼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스티로폴을 이게 왜 보여주냐면 이게 몸속에 있는 나쁜 기름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콜레스테롤, 고지혈. 자, 그럼 이게 한 방울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레몬입니까? 바로 녹아. 레몬이요? 네, 레몬. 그러니까 이거 지금 침량. 아, 그 말씀 제가 이따 질문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가 이 스티로폴을 이게 아까 말대로 고지혈을 녹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게 바로 스스로 녹여버립니다. 나쁜 기름을 녹여버려요. 이 기름이 더 센 거예요. 그 기름보다. 힘이 세면 이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녹여버리기 때문에 침향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양은 유향이고 동양은 침향입니다. 둘 다 향인데 나무예요. 나무를 상체를 내면 송진이 나오죠. 둘 다 송진입니다. 근데 동양은 침향을 많이 쓰고 베테랑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레몬은 어디에 쓰시냐면 이게 살균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몬을 활용하는 방법은 향이 좋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초밥, 회, 간장 있죠? 와사비 풀죠? 꼭 주더라고. 와사비 대신 레몬을 넣으세요. 그럼 이 딱 먹자, 딱 이 소리 나와요. 그럼 레몬 내가 평소에 갖고 다닌다. 땀 방울 딱 치면, 야, 뭐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김 싸먹을 때 소금 발라진 거 말고, 김 구워갖고 좀 간장에다 했잖아요. 거기다. 간장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뭐 회 할 때 레몬즙 짜잖아요. 살균이 강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레몬을 즙을 짜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 거잖아요. 과육을 짜는 거니까. 이거는 껍질에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냉장고고 뭐고 막 사인펜으로 다 난리를 쳐놨어. 이거 레몬 한 방울 딱 탈지면 꺼지. 솜에다가 그래갖고 쓱쓱 닦으면 쉽게 닦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어디 갔더니 아파트 테이블 때 스티커 붙여놨어요. 초강력. 그거는 레몬 오일로 좀 해갖고 좀 닦아내면 좀 더 빨리 닦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과일 씻을 때 식초 보통 넣잖아요. 레몬 오일을 넣으면 사과 같으면 꼭지 이렇게 달려있어요. 꼭지 달려있는 속에가 이런 미생물, 막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레몬 오일 딱 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죽어서 둥둥 떠요.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레몬은 또 어디 쓰냐면 미백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까 말한 그 시트러스 계열이. 그래서 밤에 다 씻고 영양크림 바를 때, 이제 그럴 때 레몬을 한 방울 하거나, 뭐 내가 살 좀 빠졌다면 자몽. 이게 감귤류가 역할이 틀려요. 레몬은 혈관 속에 약간 안 좋은 기름, 자몽은 셀룰라이트, 그 다음에 오렌지는 림프, 서해부나 겨드랑이 이런 쪽에 림프 순환이 안 된 분들한테 도포를 해서 발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항바이러스 정맥류, 그러니까 하지정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은 사이프레스라도 오일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같이 써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쪽으로 레몬은 쓰이고 있고요. 살충,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레몬은 좀 뭔가 그 상큼하고 침샘을 자극하잖아요. 레몬 자체가. 그래서 소화기능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 있잖아요. 청소년들. 그런 것들은 직접 바르지 마시고 다른 어떤 제품을 바를 때 같이 희석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 라벤더 뚜껑 껴주시면 이제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라벤더 뚜껑 끌어보시고요. 라벤더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병에 이 정도 마셔도 돼요. 병에 묻어있는 거 이렇게 한번 얘들 닦아도 돼요. 이렇게. 하고 한번 안 타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라벤더는 주로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정신적으로는 워워 성질 막 화닥화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아지들 있죠. 펫 아로마 저희 프로그램 따로 있거든요. 강아지들 유난히 막 정신을 없는 애들 있어요. 막 치임대로 막 날아다니고 막 붕붕 날아다니는 애들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강아지들. 그런 애들은 라벤더 오일을 뚜껑만 좀 열어갖고 살짝 콕 찍어서 여기다 해갖고 이리와 하고 딱 해서 코에다 딱 대주잖아요. 그대로 멈춥니다. 조용해져요. 이거 막 손님 오면 막 짖고 막 난리고 막 신경 안정제군. 신경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성격이 화답하신 분들이나 또 그 다음에 진정을 해주니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잠 못 자는 사람들. 근데 이 1차로 라벤더 써보고 안 되면 이제 그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세레니티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쓰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베개님이나 이불에다 한 방울. 그 다음에 화상, 피부 진정, 옷 올랐다, 막 두드러기,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화상, 다림이나 그 냄비에다 뒤었다, 막 진물이 난다, 그럴 때는 조금 조심히 쓰셔야 되고, 진물 날 좀, 뭐 껍질이 벗겨져고 보인다, 거기다가 하시면 엄청 쓰리고 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뻘개진 부위, 이런 것들에 쓰면 좋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벤더가 주로 오일이 뭐냐면 섬유 유연제. 그 다음에 샤워 뭐죠? 바디 클렌저 쪽에 뭐 프로랄, 뭐 라벤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분을 리프레시 해주면서 사람을 좀 차분하면서 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진정, 진통, 통증이 있을 때도 라벤더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혈압 강화에 정말 좋아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평소에 어디 바르냐면 귀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맥 뛰는 부분 있죠. 향수 바르는 거. 향수 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렇게 바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PMS 증후군 아시죠? 월경장 증후군 있잖아요. PMS. 그거. 그 다음에, 갱년기. 가슴이 후덕후덕 뛴 사람 있잖아요. 막 안면 홍조. 이럴 때.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상처, 화상, 피부염, 세포 재생 촉진. 이런 쪽에 쓰이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걸 가져가셔서 잘
활용을 해 보시고 이보다 또 좀 더 궁금한 게 필요하다면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유정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